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발표하는 방법 중에서 문제 해결 구성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요. 선생님 쉽게 말해서라고 했습니다. 배운 표현 기억하죠? 네, 쉽게 말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문제를 말한다.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네, 해결 방법까지 나와야 됩니다. 문제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대학생이 꼭 배워야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관련되는 일을 맡기실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국어를 하고 있고요. 제목은 내 머리카락을 지켜줘입니다. 네, 선생님 머리카락. 자, 머리카락이 왜 빠집니까? 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죠. 자, 여기에서는 스트레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 뭐 이렇게 쓰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지켜줘 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이 발표를 듣고 싶게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연습도 하고 있다는 거. 네. 지난 시간에요. 이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오늘 뉴스를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노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질문이 두 개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동안 왜 그 문제를 몰랐을까요? 원인이죠. 선생님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인. 그다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문제, 원인, 해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노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가 이제 노인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하다죠. 그게 문제죠. 근데 그 문제를 그동안 왜 몰랐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노인을 경험하게 해서 노인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런 것은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생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해결형 구성으로 말을 할 때 유의할 점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문제를 말하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네, 문제 해결 구성에서는 해결 방안이 있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듣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도 사장님이 계속 이걸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데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발표를 기다리는데 그냥 문제만 다 얘기하고 왜 그런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나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에 해결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아서 얼마나 써야 하지? 자, 먼저 선생님 하나 말할 것은요. 이 해결 방안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 부모님을 잘 생각해. 이런 거는요. 우리 모두 알아요.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해결 방안까지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만들 때 해결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유의점 한번 볼까요?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 그 원인에서 더 중요한 원인, 그 다음에 나의 내부적인 원인,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을 먼저 놓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서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해결 방안이에요. 선생님 여기 한번 글자 써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해결 방안은 할 수 있게. 자, 이게 해결 방안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가 아닙니다. 자, 그게 주장하고 해결 방안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 원인 분석하고 해결 방안은 1대1. 다시 말하면 원인이 2개면 해결 방안도 2개. 원인이 3개면 해결 방안도 3개. 그리고 이들은 로지컬,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환경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 심각하죠. 네. 그 다음에 환경 문제의 원인. 뭐 주위에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자동차도 많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도시에서 많이 살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구를 덥게 만들고, 자, 이 정도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해결 방안이 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데요?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죠? 지구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자동차 안 탑니까?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자, 이게 다시 강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뭘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해결을 할 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해결 방안은 사용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용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해결 방안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바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태양의 열을 이용하거나, 네, 그런 거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을 해치는 사업. 자, 여기 나무가 많은데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여기에 멋진 집을 지어야지.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큰 걸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호텔을 큰 걸 지어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참 많은데, 그럼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 나무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사업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지 맙시다, 호텔을 짓지 맙시다, 이것도 안 돼요. 호텔도 필요하니까 짓겠죠. 그럼 이럴 때는 자, 해결 방안을 호텔을 지을 때 사업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자, CEO가 환경 보호 시설을 같이 만들도록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둡시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환경 보호 시설도 같이 만드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법을 지키게 하겠다. 이런 것은 해결 방안이 되겠죠? 네. 아직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요. 자연을 활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이죠. 저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연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의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 노인 체험 기억합니까?
노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을 했죠. 체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도 교육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해결 방안을 자연히 인간의 집이라고 생각하도록 다 같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요? 네. 원인으로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으로도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의 생활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1번이기 때문에 1번을 먼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뭐 많은 것보다는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 그러면 1번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요 해결 방안에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첫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환경을 해치는 사업에 대해서 보호시설을 법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생각 자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원인이 3개가 나왔으면 자 문제 환경 문제인데요. 그 원인이 3개예요. 그럼 해결 방안도 3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순서도 이렇게 맞춰요. 그 다음에 순서 중에서도 조금 더 직접적인 것을 앞에다 놓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 해결 구성으로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요. 사실 문제 해결 구성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나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문제 해결 방안 구성으로 잘 만드는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똑한데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같아. 우리 대학원에 꼭 필요한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누가? 교수님이나 사장님이요. 여러분이 그런 사고 방식과 그 다음에 그런 말하기, 글쓰기 연습을 대학교 때 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에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기술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글을 쓰는 고급 수준의 기술도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그걸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말하기 글쓰기 기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또 재미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러분에게 이 예시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예를 보면 여러분이 문제 해결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 어렵게 찾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누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면,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 여기서요, 문제가 뭐죠? 교통사고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자, 문제는요, 알지만, 잠깐만요.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문제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거예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해결 방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결. 그럼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휴대전화 보지 마세요.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지 않으면 해결 방안이 소용이 없어요. 자, 원인은 여기 폭스바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고가 안 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아주 심각하다는 거, 사고가 크게 난다는 거,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죠. 원인. 사람들이 모른다. 아니면 나는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사고 나 보세요. 이럴 수는 없죠. 네, 그건 아니에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사고가 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자. 자, 간접 경험.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설정이 있었죠. 그 영화관에 예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문자 전화번호를 넣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대로 이제 광고를 보다가 운전하는 것처럼 느끼다가 네, 극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는데 그때 사고가 나죠. 딱 그 느낌. 내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면 그때 사고 나는 그 느낌 같은 모양이에요.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래서 홍콩의 이 영화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것 같고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문제, 원인, 해결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다고 말해주세요. 그럼 하나 더 볼 거예요. 재미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죠. 자, 이번에는요. 노상방뇨에 대처하는 주민들의 자세. 자, 여기서 주민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근해서 자, 집에 가죠. 거기서 밤에 잠자고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휴일에도 쉬고 네,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관광지라면요. 이제 여행 오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주변에 특히 맥주집 이런 게 많다면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낮에도 좀 시끄럽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낮에는 나도 회사 가서 일하니까 나도 학교에 가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밤에 사람들이 술집에서 많이 떠들거나 그 다음에 자 노상방뇨 자 이것은요 그 화장실에 가지 않고 길에서 네 길에서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맥주집 근처에 가면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관광객들의 이 노상방뇨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사를 가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했대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기대되죠? 자, 여기까지 같이 봤습니다. 주민들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아름다운 도시 함부르크를 지켜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노상방뇨가 너무 많다. 사실 선생님도 함부르크 그러면 맥주 가게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노상방뇨가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릅니까? 압니다. 알지만 밤에 술 마시다가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네, 뭐 괜찮겠지. 나 하나는 괜찮겠지.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자, 문제 원인. 나 하나는 괜찮겠지. 나는 오늘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죠. 그러면 그 생각을 바꿔주겠어. 어떻게? 괜찮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 방수 페인트. 네. 물이 들어가면 다시 거울처럼 그 물이 다시 튕겨 나오는 그런 방수 페인트를 칠해서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옷으로 다시 튕겨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 해결 구성이고요. 그럴 때 해결은요.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고 문제 해결 구성에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모르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자, 재미있었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 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